혼자 사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 대학가 하숙집이 사라진 자리에 쉐어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내 공간은 작지만 더 큰 공간을 누린다. 집부터 사무실까지 함께 쓰고 나눠 쓰는 공간 공유 서비스.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새로운 네트워크의 장이 된 공유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서울의 대학가 부근에 위치한 5층 건물. 1층 카페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이 건물 2층은 미술학원, 3층과 4층에는 화실과 공예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굳게 닫힌 2개의 문을 지나야 하는 맨 꼭대기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이곳은 20대 여성들이 함께 사는 주거 공간입니다.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쉐어하우스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세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아, 저희 셋 다 여기 살고 있고요.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이 더 계세요. 아, 또 다른 분이 산다고요? 네, 2분 더 계세요. 그럼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아,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관계는 아니고요. 다들 쉐어하우스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1인실과 2인실로 나눠진 3개의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일반 가정집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원룸을 많이 구해서 살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좀 주방이라든지 거실이 좀 조그말 텐데 이렇게 다 같이 살면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거실이나 뭐 주방을 쓸 때 다 같이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고 또 청소하는 이모님도 오시고 하니까 크게 불편 없이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네. 최근 청년층이나 1인 가구 사이에서 쉐어하우스가 대두되기 시작한 이유는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입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대체로 보증금이 적고 월 임대료 또한 평균 30-40만 원 수준으로 좀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이대에 보증금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1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월세도 저렴해지고 이러니까 혼자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또 각자 이렇게 필요할 때는 각자 들어가서 지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어요. 야, 세탁기 빨리 네 거야? 빨리 널어. 하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공간과 물건을 함께 쓰는 것 마냥 편할 수는 없겠죠? 이제 아무래도 혼자 지낼 때보다는 이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정리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이제 혼자 살 때보다 좀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들만 지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모인 입주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술 전공 대학생, 일러스트 작가 등 바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건데요. 입주민들은 같은 건물에 있는 미술학원이나 원데이 클래스, 작업 공간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주거랑 작업실을 따로 얻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시간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작업실도 이용하고 주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고 이런 공간들을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꼭 그림 그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공예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한 공간 안에 모이게 된다면 저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쉐어하우스가 임대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기업형 쉐어하우스도 등장,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저마다 다양한 차별화 전략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미를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방을 개조하거나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영화 감상 시설을 갖추기도 합니다.
대학가에서는 외국인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도 인기. 주거 공유를 넘어 새로운 관계 형성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나홀로족이 늘면서 큰 공간보다 작은 공간, 그보다는 넓은 공간을 나눠서 함께 누리는 공간 공유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에 이어 사무실도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채용 플랫폼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민규 씨. 서울 번화가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에 직원 3명이 상주하는 조그만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다소 좁은 공간. 하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외부 거래처 담당자가 찾아왔을 땐 별도의 미팅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전체 직원이 모이는 회의 시간에는 10명까지 수용 가능한 회의실을 이용합니다. 소규모 창업자인 조민규 씨가 다양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바로 공유 오피스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큰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역세권 근처에 사무실 따로 내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미팅룸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리고 뭐 복합기 이런 사무시설 전반에 대한 인프라를 다 제공받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공유 오피스. 사무실 공실률이 늘자 공간을 나눠 임대하는 공유 오피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건데요. 한 달 단위로 짧게 임대가 가능하고 1인실부터 큰 규모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이 없거나 적고 월 임대 비용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부대 시설이나 사무기기도 마련돼 있다 보니 소규모 창업자나 프리랜서, 대기업 파견직 등 다양한 수요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단순히 사무 공간을 함께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소통과 협업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같이 계신 분들이 저희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작은 비즈니스는 특히나 조금 상황에 맞게 변화해서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모여 있으면 확실히 시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소규모 창업자의 이용률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예비 창업자나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판로 개척, 그리고 시장 확대까지 지원해주는 알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알샷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발표 등과 같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 먹거리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을 제안받는 등의 효과도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제 수익 타당성 검증도 하고 그리고 브랜드 점검 등의 그런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간 공유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쟁 또한 많아진 것이 현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셰어하우스 입주 전에는 현장 방문과 운영 규칙에 대한 꼼꼼한 상담을 거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운영자나 입주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간 공유 서비스의 수요층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자 역시 높은 임대 수익만을 생각한 무분별한 공급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셰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일부 기사에서는 그 높은 임대료 대비 그 여러 가지 서비스나 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 현상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1인 가구가 좀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은 그 1인 가구들이 요구하는 주거 트렌드나 서비스의 트렌드를 좀 제때제때 이렇게 공급하지 않으면 뭐 셰어하우스도 이제 나름대로 양극화가 돼서 시장에서 뭐 사라질 수도 있을 그럴 위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만의 소중한 보금자리자 함께 누리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는 공유 공간.
새로운 형태의 공간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